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4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자, 첫 줄 공간 균배 원리. 얘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2번 두 개 묶어주고요. 얘가 아주 난해합니다. 1번, 시상이 좁고 수의 교통비 사정이 작은 경우는 화살표 집심 입지가 되고요. 거꾸로 시상이 넓고 수의 교통비 사정이 큰 경우는 분산 입지가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입니다. 작은 경우 집심 입지가 되고요. 거꾸로 시장이 넓고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 분산 입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홍보비를 공부하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들어보셨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들어보셨잖아. 근데 얘는 교통비 탄력성이야. 교통비 탄력성. 그러면 교통비 탄력성이 작으면요.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이면 민감하다, 둔감하다? 예, 둔감하다. 얘는요, 교통비 탄력성이 크잖아. 그러면 탄력적이지. 그러면 교통비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통비에 둔감하면 집심 입지가 되고 교통비에 민감하면 분산 입지가 된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보석점인데요. 자, 보석점 하게 되면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보석점이 전부 다 모여있는 데가 어디죠? 종로. 맞죠? 종로. 서울의 종로. 종로에 갔더니 보석점이 전부 다 따박 빼곡히 모여있습니다. 한복판에. 그런데 자, 서울 여기 위에 노원역 지나가지고요. 한참 외곽지 구석입니다. 외곽지에. 자, 남녀 커플이 있어요. 이 남녀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 예물하러 여기에 예물하러 시내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요. 이제 신랑 쪽 친지들하고 신부 친지들 다 모여서 이제 시내 한복판에 결혼 예물하고 오거든요. 이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전철, 자가용, 택시 등등 많겠지만은요, 다 없애버리고 택시하고요, 버스하고 두 가지로 국한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한다면 가족들 데리고 예물할 적에 택시 타고 올 겁니까? 버스 타고 올 겁니까? 택시 탈래요? 버스 탈래요? 택시 타겠죠, 그죠? 꼭 어떤 분이 버스 탄대. 돈 아끼겠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만약 버스 탄다면요, 평생 욕 바가지 더 먹어요. 예. 왜? 얼마나 쫌생입니까? 버스 타니까. 예. 그게 아니고, 당연히 택시 타겠죠. 그러면 이제 신랑 쪽 차 한 택시 한대, 신부 쪽 택시 한대. 택시가 두 대입니다. 택시요금이 얼마 나와? 택시요금이 10만원 더 나왔습니다. 10만원. 큰 돈이잖아요. 이때 택시비가 10만원 나왔다. 택시비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당연히 안 아깝죠. 근데 꼭 한 분이 택시비도 아깝대. 그런 분은 평생 욕 바가지 더 먹습니다. 예.
쫌생이라고요. 이때는 택시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까운 거 없습니다. 예. 얘가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럴 때 결혼 예물하러 오니까 택시비, 교통비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지. 택시비 아껴 안 씁니다. 왜? 평생에 한 번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자, 다이아 반지 하러 온다면, 결혼 예물하러 온다면, 아무리 멀어도 교통비 아끼지 말고 찾아오세요. 무슨 입지? 집심 입지. 교통비 둔감합니다.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자, 이때 이제 요 종로 보수점은요, 서울 전체에서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좁거든요. 교통비 둔감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멀어도 교통비 아끼지 않고 와야 됩니다. 이제 거꾸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예를 들면요, 보석이 아니고 휴지다, 휴지. 자, 직장근무하다 보면 아침 루틴이 있죠. 아침에 깨자마자 세수하고 또는 샤워하고, 예, 식사하고 양치질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침 습관이 되게 좋아요. 예, 큰 용변도 봐야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보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이제 똥을 넣어요. 큰 거 보는데 큰일 났어요. 휴지가 똑 떨어졌네요. 휴지가 없어요. 이때는 휴지를 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휴지 사러 택시 타고 시내 한복판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잖아요. 택시 타고 시내 가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택시비가 10,000원 더 넘게 나올 건데. 그렇잖아요. 이때는 교통비에 민감합니다. 절대 택시 안 타요. 뭐 하죠? 집 근처에 군데 뭐가 있지? 편의점, 슈퍼, 잡화점이 있죠. 이때는 교통비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이런 점포가 뭐지? 분산입지. 서울 전역에 슈퍼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교통비 필요가 없어요. 또 택시 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교통비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때 슈퍼, 편의점은요, 서울 전체 다 깔려있으니까 시장이 얼마나 넓어요. 이럴 때는 주로 동네 슈퍼는요, 어떻게 분산 입지를 하더래 말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런 질문하게 되면 까먹어버려요. 이럴 때 이게 집심인지 분산인지 막 하나만 싹 바꿔버리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나왔다. 바로바로 풀어버리자. 자, 지금부터 빨리 풉니다. 시장이 좁고 지어자가 나왔죠.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지어자가 나와요. 이러니까 무슨 입지? 집심 입지. 지어자가 나옵니다. 끝났어요.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지어. 그래서 지지지.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지지지. 그럼 이제 앞으로 문제 나타 하면 생각하지 마. 뭐 보석인지 휴지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지? 지지지. 그것도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누굽니까? 유명한 걸그룹 있죠. 히트곡 있죠. 지지지지 나오지. 노래 부르면서 푸시면 돼요. 지지지.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하나만 싹 바꿔서 뭐래요? 시장이 좁고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분산입지. 들렸죠? X. 시장이 적고 결산이 큰 경우는 지심이 있지. 지자가 없네. 틀린 말이지. 그들 뭐지? 지지지.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나머지는 지자가 없잖아요. 넓고 크면 분산 입지. 그래서 지지지만 돌리시면 돼. 여기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면 이 지문들이 들어 나와요. 나오니까 편하게 문제 지문 해석하시고 참고로 이 지문은 기출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별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의고사에서는 들어 묻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도 쉽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3번 내랍니다. 공업적 입지 선정인데 먼저 또 하면 1번 보게 되면요. 입지 인자가 2번 나왔네요. 기억번, 니은번 묶어줄래요. 기억번
입지 단위, 니은번 입지 인자. 그래서 입지 인자를 신경을 쓰세요. 왜? 우리 시험은 2번 나왔거든, 2번. 자, 각각 비교해서 볼까요? 먼저 입지 단위는 땡땡.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밑줄 하세요. 하나하나의 비용 항목 밑줄. 일단 비용이 하나하나 따지면 입지 단위가 돼요. 하나하나. 반면에 입지 인자는요. 밑줄입니다. 특정 장소 밑줄. 특정 장소에 개념함으로써 얻게 되는 밑줄입니다. 비용 전략상의 이익 밑줄. 특정 장소를 따지면 입지 인자야. 쉽게 보게 되면요. 하나하나 따지면 입지 단위가 되고 장소 전체를 따지면 인자가 돼요. 따라서 해석하면요. 하나하나 비용 따지자 입지 단위. 자, 특정 지역을 비교해서 전체 비용을 따지자 입지 인자가 돼요. 구분되시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1차 과목 민법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민법이 이승연 교수죠. 여러분들은 민법이 좋아요, 학교는 좋아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답은 이제 알려드릴게요. 민법이 좋아요, 학교는 좋아요 되면 정답. 민법이 좋습니다. 왜? 민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학교론보다 사실 민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학교론 하게 되면 일단 민법이 좋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얘가 뭡니까? 민법과 학교론 전체 과목 비교했죠. 얘가 뭡니까? 입지인자. 전체를 비교하면 입지인자가 돼요. 그런데 민법 이승 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싫은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민법이 좋다니 저도 싫은 건 아닌데 왜? 과목은 전체가 민법이 중요하면 학교론도요. 하나 따지니까 제가요. 민법 교수보다 인물이 빠집니까? 키가 빠집니까? 또 민법만큼 뭐지? 필기 잘하지. 그래프 잘 그리지. 암기법 잘 가르쳐주지. 하나 따지니까 학교론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뭡니까? 입지인자. 입지인자. 그래서 전체를 따진다. 인자가 되고 하나 따지면 입지 단위가 되고요. 되시겠죠? 구분했습니다. 그럼 다시 입지인자가 박스 보게 되면 박스 그림 있죠? 얘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크게 2가지. 경제적 인자와 비경제적 인자 2가지로 구분된다. 지금부터 이 박스 보시면서 빗자가 붙은 놈만 조심하자. 빗자만 조심해요. 빗자가 출제됐기 때문에. 자, 그럼 크게 2가지인데요. 경제적 인자와 비경제적 인자. 이 2가지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경제적 인자는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측정한다. 경제적 인자가 되고요. 비경제적은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밑줄 하세요. 사회적, 정치적, 국방적 가치, 기업가 선호 이런 것들은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경제적 인자입니다. 다음에 올라가세요. 경제적 인자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크게 2가지죠. 수입 인자와 비용 인자. 이거 전부 다 화폐로 측정합니다. 다시 비용 인자는 또 2가지 있죠. 수성비 인자와 비수성비 인자. 오! 나왔네. 비. 자, 그러면 수성비 하게 되면 원재료, 제품 전부 다 화폐로 측정합니다. 돈으로 따지잖아요. 2번째 번호 밑줄 하세요. 비수성비 인자는 땡땡, 임대료, 택지비 등 밑줄 하시고요. 자, 얘는요. 임대료와 택지비도 화폐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결론 구분했죠. 자, 우리 시험 이렇게 논지겠습니다. 임대료와 택지비와 같은 비수성비 인자는 비경제적 인자에 속한다. OX. 틀렸죠. 임대료와 택지비와 같은 비수성비 인자는 경제적 인자에 속하지 비경제적에 속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빗자만 붙은 것을 조심하자 해서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박스 봅니다. 자, 박스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입지 개수. 얘는요,
계산 문제예요. 아래 공식 보이죠? 스칠레모.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나와요. 몇 번 나왔다? 7번이요. 계산 문제도 항상 A급입니다. 잘 나와요. 그러면 자, 입직에서는요. 박스를 보니까 공식은 나오지만 요것만큼은 강의 노트 보시면서 정리합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자, 어떻게 나있죠? 이치선정 땡땡 경제 기반 분석 요약집 46페이지 표시되어 있죠. 예, 지금부터 경제 기반 분석입니다. 얘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래 1번, 입직에서. 2번은요, 내려가서 경제기반 성수가 나오죠. 이 두 가지. 참고로, 첫 번째 참고 표시, 입직에서는 100% 계산 문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참고표, 경제기반 성수는 우리 시험이 가장 어렸을 때, 15회 때, 이때 지문으로 나온 적이,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출제되기 때문에 둘 다 알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입직예수 공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입직예수 볼게요. 입직예수. 자, 입직예수는요. 어휘를 보게 되면 지역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산업의 특화도를 표시한다. 바로 공식 볼게요. 입직에서 이꼴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나와요. 먼저 2줄 공식 보게 되면 분모가 전국이죠. 전국 동그라미. 분자가 지역이죠. 지역 동그라미. 자, 꼭 기억하세요. 분모가 전국, 분자는 지역. 그러면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화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도정공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국, 지역에 대한 특정 산업 비율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니까 어느 도시에 떠올라요? 울산, 현대차. 울산. 울산이면 현대차가 이 지역을 다 먹여 살립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특화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 산업의 전국 평균치를 50 잡을게요. 평균 50이다. 울산은 현대차가 거의 전부 다잖아요. 굉장히 특화되었죠.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더 커지겠지. 얼마? 90 잡을게요. 자동차가 전국 평균이 50인데 울산 지역은 90입니다. 굉장히 특화되었습니다. 암산한데 얼마? 1.8. 이럴 때 울산하게 되면요. 입지계수가 1.8이 나옵니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크잖아요. 이 말은요, 1보다 크다는 것은 울산 지역은 자동차가 특화산업입니까? 낙후산업입니까? 특화산업이죠. 다른 말로 수출산업, 수출 기반산업입니다. 자, 또 비교합니다. 울산이 아니고 대전이다, 대전. 대전은요, 소비도시죠. 자동차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전 지역 가게 되면요. 전국 평균치가 자동차 산업이 50인데 대전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한 30 잡을게요. 대전은 30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치도 안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0.6이 나와요. 이러면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대전 지역은 자동차 산업은요. 특화 산업이다. 낙후 산업이다. 낙후 산업이다.
결론입니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그 지역은 특화된 산업, 수출 기반 산업이 되고요. 1보다 작으면요, 그 산업은 낙후된 산업이다. 다른 말로 비수출 기반 산업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강의 노트 아래에 있죠. 1번, 2번. LQ가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요, 비수출 기반 산업, 낙후된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자, 별도로 이제 두 주 공식,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줄은 계산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줄. 자, 네 줄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네. 항상 A급입니다. 자, 네 줄은요, 다시 분모가 전국 되어 있죠. 전국 동그라미. 분자가요, 지역 되어 있죠. 지역 동그라미. 자, 그래서 네 줄 공식을 옮겨서 연습합니다. 자, 분모가 전국입니다. 분자가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요, 전국의 총 고용인구, 전체 총 고용인구. 그 다음에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인구, 특정 산업에 대한 고용인구. 지역의 총 고용인구,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고용인구예요. 여기까지. 네 줄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봐요. 예제 봅니다. 아래 기출예제 있죠. 그때 보니까 언제 나왔다? 16회. 자, 처음 나올 적에는요, 한 개 모으니까 쉬운 문제, 기본 문제. 자, 예제. 다음 표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개수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면요, 가로 항목은 A 지역, B 지역, 전국. 자, 그러면 가로 항목에서 그 A를 묻죠. A 지역. A 동그라미. A 지역. B는 필요가 없죠. B는 나가래. 캔슬. A만 물으니까. 그리고 전국 동그라미. 지금 가만 잡혀요. 전국 하는 순간, 전국은요, 요거, 분모. 전국은, 여기 들어가고요. A 지역. A는요, 요거지. 지역. A 지역. 표를 딱 보자마자 전국은 전국 분모가 되고요. 지역은 위로 올라갑니다. 분자로. 표를 딱 보자마자 지역은 분자, 전국은 분모. 바로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에 실험 항목. 부동산도 나오고 기타가 나오고 다 합한 것이 전체입니다. 자, 표 분석돼 있죠? 표를 보시면서 좀 불러줄래요? 전국부터 찾자, 전국. 전국은 총 얼마요? 900요. 900. 부동산 산업은 얼마? 500. 넣을 수 있겠죠? 다음에 A 지역. A 지역은 총 얼마? 300. 부동산은 얼마? 특정 산업? 100. 표를 보고요, 이대로 숫자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다 푸는 겁니다. 그러면요, 약분하죠. 3분의 1. 약분해요. 9분의 5. 다시 정리합니다.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가 되고요. 15.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된다. 9가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0.6. 얘는요, 1보다 작네. 그러면 얘는요, 수출 산업이다, 비수출 산업이다. 1보다 작으니까 비수출 기반 산업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어떤 공식? 네 줄 공식. 전국의 총에 대한 특정 산업. 분자는요, 지역에 대한, 전체에 대한 특정 산업입니다. 전국, 지역만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자, 처음 나올 적에는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시험은
표가 쭉 나면서 A 산업, B 산업, C 산업, D 산업.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금 시험은요 무조건 4개, 기본 4개입니다. 4개. 여러분들은요 하나만 구했는데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D도 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무조건 지금은요 4개를 풀어야 돼요. 4개를. 이렇게 수세를 쫙 주면서 4개를 주면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구해야지 1보다 큰 걸, 이거 작잖아. 1보다 큰 걸 골라내야 되거든요. 1보다 큰 것을 찾으시 하게 되면 오지선다.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 따먹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풀면요 여러분들 시간 모자랍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빠르게 이런 것들 몇 번, 4번을 빨리 계산한다. 빨리.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계산 문제는요 최대한 요거예요. 2분.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A, B, C, D 4번 구한다. 절대 얼마를 초과하지 말자. 2분은 초과하지 마세요, 2분은. 요거 푸는데 각각 1분씩 풀다 보니까 5분 걸려. 이래가 정답 얻은 뭐예요? 시간 모자라는데. 시간 모자라면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계산 문제는요, 항상 최대한 몇 분? 2분. 웬만하면 2분을 초과하지 마세요. 2분 초과하면 딴 문제 다 쳐요. 예. 민법 또 판례가 길잖아. 학교 계산 다 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산 문제는 최대한 2분을 초과, 그 기준 설정해서, 이거 5분 걸리게 해서 풀지 마세요. 2분에 풀겠다? 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 2분에 끝장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연습 많이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숙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제가 입지겠어요. 다음에. 강의 노트 보시면요. 뭐가 나와요? 경제 기반 성수. 얘도 출제가 안 됐으면 저는 건너뛸 건데요. 우리 시험은 얘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알면 좋아요. 자, 경제 기반 성수는 의의에서 한 줄 모두 밑줄합니다.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증가가 지역 전체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성수이다. 그러니까 기반 산업 인구 증가가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자,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돼요. 공식 바로 보자. 공식 또 있죠. 분자분모. 분자분모. 자, 그러면 분자분모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분자가 총고용 인구. 분모는 기반산업 고용 인구다. 기반산업 고용 인구다.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보시면 다 출판사 보게 되면요. 이 공식이 정말 복잡해요. 2개, 3개 막 나오거든요. 그 공식이 너무 복잡하고 한눈에 안 들어와요. 거두절미하고 얘만 떠올리죠. 왜? 이걸로 문제 다 풀리니까. 얘도 언젠가는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왜? 추진의 선 문제 보게 되면 이런 계산 문제 나오거든. 나오면 처음에 쉽게 나와. 예. 무조건 득점하시면 돼요. 요즘 기사가 참 안타까워요. 어느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하다가 사망했잖아요. 또 어느 또 일선 부대에서는 뺑뺑이 돌리다가 뭐 근육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사망했잖아요. 요새 군부대 사고가 되게 많습니다.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군부대에 되면 요즘 이슈가 큰데요, 말이죠. 예. 특히 군부대에 어떤 사고가 많이 생깁니까? 아까면서요. 군부대에 총기 사고 심각하잖아요. 무슨 사고요? 총기 사고, 안기권. 무슨 사고? 총기 사고. 그래서 경제기반 성수가 나왔다. 군부대 총기 사고. 총고용 인구 나누기 기반 인구 끝. 총기. 예를 들어봐요. 이때 기반 산업이 뭡니까? 기반 산업.
자, 예를 알기 위해서는요, 기반산업. 플러스 비기반입니다. 뭐하고 뭐? 기반산업하고 비기반. 합친 게 지역 전체 인구입니다. 지역 전체 산업인구. 지역에 대한 전체의 산업인구.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서 울산. 울산은 가장 주력 산업이 뭐? 현대차. 현대차. 얘가 바로 기반 산업입니다. 울산에서 현대차가 기반 산업이고 현대차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비기반입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울산에 현대차에 근무하는 인구를 10만 명 잡을게요. 현대차. 현대차 빼고 나머지 기타 등등 모든 사업이 40만 명입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울산 지역의 전체 산업인구는 합해서 몇만 명? 50만 명. 따라오셨죠?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그대로 성수 가죠, 성수. 요거 보고 불러줘요. 울산은 총 산업인구 몇만 명? 기반 산업인구 몇만 명? 총기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산, 성수가 얼마 나와? 맞죠? 항상 학교에서 성수는요, 성수는 뭐냐? 성수가 다른, 쉬운 말로 배수. 5배수, 배수를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성수가 5가 나왔잖아. 그러면 기반 산업 인구의 몇 배, 5배가 전체 산업 인구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 인구를 통해서 전체 산업 인구를 알 수가 있다. 밑줄 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기반 인구를 통해서 성수만큼 뭐 전체 산업 인구를 알 수 있다. 성수가 5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울산에서요. 현대차. 현대차는 대기업이지. 현대차가 매년마다 신입사원 뽑죠. 신입사원. 신입사원. 자, 신입사원 1000명을 모집합니다. 얘가 어떤 인구? 기반 산업 인구. 신규 모집합니다. 1000명을 뽑아요. 그러면 뽑았더니 얘들이 전부 다 이제 합격했어요, 대기업에. 그러면 이 사람만 울산 오는 거 아니잖아. 결혼했다면 가족 다 데리고 오는 거겠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1000세대가 필요합니다. 얘가 성수용합니다. 또 이제 애들 있죠. 하나가 있고 둘도 있고요. 그 애들이 있으면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원도 보내야지. 교육 사업입니다. 예. 자꾸 이제 배수가 커져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밥도 사 먹어야지. 식당 사업입니다. 가정매도 수천 명이니까. 다음에 옷도 사 입어요. 의류. 자꾸 확대가 되잖아요. 또 가족끼리 주말 되면 뭡니까? 예.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회도 먹고 기본적으로 노래방도 가고요. 뭐? 유흥. 예. 그러니까 이 1000명이 계속 확대해서 사회 전체 파일을 키워나갑니다. 얘가 뭐지? 성수효과. 성수효과. 그러니까 이제 얘가 5가 나왔지. 5가 나왔다면 뭐지? 곱하기 5 있으면 뭐가 되지? 5,000명이 돼요. 성수가 오래면요, 기반 인구가 1000명이면 나머지가 비기반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뭐, 전체 사람 인구는
5,000명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얘가 뭡니까? 경제 기반 성수예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문제 확인. 문제 봅니다. 자, 문제는요. 4번요, 4번. 4번 문제 보시면 공업 밑줄인데 1번부터 3번까지는 풀었습니다. 맞죠? 4번부터 풉니다. 4번. 4번, 5번 묶어주고요. 4번, 5번이 뭐지? 입지 단위와 입지 인자 묻습니다. 4번. 제품의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세분한 하나하나 비용 항목은 입지 인자예요. 입지 단위예요. 입지 단위. 계속해서 특정 지역의 공장이 결정이 됨으로써 다른 장소 이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비용 조성 이익은 입지 단위가 아니고 입지 인자. 단어가 바뀌었죠? X. 5번은요, 기출문장. 기출문장. 임료, 택지비 등 비수성비 인자로서 이는 비경제인자에 속한다. OX. X죠. 얘는요, 빚을 빼야 되죠. 경제적 인자에 속하지. 화폐 단위로 측정하잖아요. 경제인자이지 비경제인자 틀렸습니다. 빚자를 빼야 됩니다. X. 6번요. 6번도 기출문장 12회 때. 6번 문제는요. 주로 책에 없는 게 나와서 이때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6번. 공업지에 사회적 경제 입지 조건으로서는 제품의 판매 시장, 용수, 도로와 교통수단, 연관사람의 위치관계, 노동력 등을 들 수 있다. 자, 지문이 언뜻 와닿지가 않죠? 분석합니다. 공업지역이 밑줄 하세요. 사회적, 경제적 밑줄. 사회적, 경제적. 요거를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문적. 공업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바로 예를 말해요. 인문적 입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적 조건으로는 이때 인문적이면 뭐죠? 앞에 얘가 뭐죠? 사람인자.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요. 얘가 아닌 것은 인문적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단어 5개 있죠. 1번 제품의 판매 시장, 2번 용수, 3번 도로와 교통, 4번 연관산업 위치관계, 5번 노동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 이 문제 뭐냐? 인문적 조건이 아닌 것은요. 요 상대 개념. 얘가 아닌 건 뭡니까? 자연적 조건입니다. 얘가 답이 되거든요. 결국 자 제품의 판매 시장 사람인자 맞지? 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용수 틀었습니다. 용수는요. 자연적 조건입니다. 용수가 틀었습니다. 용수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인간과의 관계로서 인문적 조건인데 용수만 틀었습니다. 용수는요. 자연적 조건에 속한다. 해서 X문장입니다. 7번, 8번, 9번 3개 묶어주고요. 재판 볼까요? 요거. 요 지문 연습입니다. 자, 전부 다 기출문장이에요. 7번. 입지계수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맞죠? 1보다 크면 특화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낙후산업이고요. 8번. 경제기반 성수를 통해서 기반산업의 인구 변화가 그 지역의 총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X. 9번도 기출문장 15회 때 해당 지역의 기반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기반 성수는 커진다. 10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요. 기반산업 비율이 클수록 성수값은 작아진다. 쉬운 거잖아. 공식만 알아보면. 따라서 기반산업 비율이 클수록 성수는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작아진다. 틀렸습니다. X. 지문 연습 끝났고요. 자, 이제 예약집 보세요. 예약집. 예약집 보시면요. 47페이지. 네모 2번. 도시 공간 구조론과 지리직거래이다 해서 1번 도시 공간 구조론 되게 많이 나왔죠. 13번 나왔고 다음에 목차 2번 지대론도 보니까 별표 보니까 엄청 많죠. 15번 나왔고 올해 시험도 여기서는요. 꼭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성장론 하게 되면 표를 보게 되면 자 도시 성장론은 표를 보니까 동심은 선형 다이심 해서 제가 지난달 수업에서 첫 잡으면서 동선다 이렇게 암기시켜 드렸고 또 내려갑니다.
지대론 하게 되면, 또 밑에 표를 보게 되면, 자, 자액지대, 입지교차지대, 저택지대 세 가지가 찾아보면서 차입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잠시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제가 프린트 가지고 누락이 돼가지고 따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따로 표시되어 있죠. 도시 성장 이루는 화살표. 1월, 2월 강의 되어 있죠. 1월 강의 몇 강입니까? 1, 2월 강의 몇 강? 16강 몇 분부터요? 16강 몇 분? 11분요. 맞습니까? 이때부터 참고하시면 돼요. 동선도 설명을 다 했거든요. 다음에 지도로 가게 되면 또 표시되어 있죠. 3월, 4월 강의 몇 강입니까? 15강. 몇 분부터요? 예? 6분부터. 그러니까 도시 성장이라는 동선단은요. 1월, 2월 강의 16강, 15분부터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지도로는요. 차입절. 얘는요. 3월, 4월 강의 15강. 합쳐가지고 수입이 2시간. 진도를 못 나갑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 수업은요. 얘는 이 강의 참고하시되 요약집 보시면서 한 장 넘어가요. 48페이지. 48페이지. 네모두개 있죠. 첫 번째 지대 논쟁. 얘도 3월달 강의에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암기시켜드려요. 고3이죠. 이잉 하면서 암기시켜드렸거든요. 지난 강의 참고하시고. 자, 지대 논쟁 표 내려가서, 자, 경제지대와 준지대 작은 표 찾았습니까? 경제지대와 준지대. 자, 그러면 마셀의 준지대는 별표두개 되어 있고 밑줄 되어 있죠? 얘는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킥보드. 예. 이 킥보드 공장이 단기에 엄청나게 초과를 얻더라. 얘가 바로 준지대라면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 지난주에요. 뭐가 남았다? 경제지대. 자, 경제지대를 설명드렸습니다. 경제지대 하게 되면요. 참고로 경제지대는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꼴 파레토지대. 우리 시험은요. 경제지대라고 하지 않고 파레토지대라고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파레토지대는 뭘 말하지? 경제지대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경제지대는요.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첫 번째 항목.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밑줄 하시고. 두 번째 줄. 요새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는 커진다. 밑줄. 자, 핵심 밑줄 했는데 얘는 이걸로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참고로 오른쪽 페이지에 여백이 많죠. 그 여백에다가 그래프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이해합니다. 수요곡선 공급했습니다. 다 아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는 공급이에요. 공급 곡선을 기준으로 위에 부분 빗금친 것. 얘가 경제지대가 돼요. 즉 파레토지대. 경제지대. 아래쪽 부분이 전용 수입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밑줄, 첫 번째 밑줄,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입니다. 경제지대. 그래프가 쉬워요. 이때 전용 수입이 뭡니까? 전용 수입. 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이 직장근무하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전용 수입이 있고 경제시대에서 누구든지 일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반, 야간 반 학교는 수업합니다. 수업해주고 페이 받죠. 페이. 그 페이 받는 게 이겁니다. 제가 페이는 알려드리는 곤란합니다. 예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50만 원 받는 가정해봐요. 자, 제가 수요일 강의하고 페이를 150 받는데. 근데 시즌이 딱 끝나면요, 활발합니다. 타 회사에서 막 연락도 오고 갑니다. 강의 잘하면요, 콜 들어봐요. 그 예를 들면, 자, 잘 나가는 EBS에서 저를 부른다고 가정해봐요. 학교는 당신 시간 됩니까? 오세요. 당신 강의 잘하니까 여기로 온다면 페이를, 월급을 200만 원 주겠대요. 여러분들이면요, EBS로 여러분들이면 옮긴다, 안 옮긴다? 얼른 옮겨요. 돈 더 준다는데. 얼른 옮깁니다. 아시겠어요? 얼른. 저도 예의가 없습니다. 더 준다는데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저희 공인모 원장님은 저를 다른 데로 뺏기지 않으려면 남들 주는 만큼은 줘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얼마 줘야 되겠지? 남들 주는 만큼 200원 줘야 돼요. 이러면 제가 안 오게 돼 말입니다. 남들 주는 만큼 대접해야 되거든요. 얘가 바로 전용 수입입니다.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전용 수입은 어떤 요소가 다른 데로 전용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 주는 만큼 200 수입을 줘야지 안 옮기고 계속 여기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얘가 바로 전용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마? 200만 원입니다. 얘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공인모 원장님이 워낙 원장님이 좋으신지라 또 돈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돈이 많습니다. 돈 되게 많다 보니까 학교는 당신 강의 지켜보니까 잘해.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200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서 월 300만 원 주겠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입이 이만큼 째져버립니다. 200 줘도 안 옮기는데 300을 준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더 초과 주는 거죠? 100만 원. 얘가 뭐죠? 초과분 100만 원이잖아. 얘가 바로 경제시대예요. 따라서 200 받아도 제가 안 옮기는데 100 더 주겠대. 얘가 뭡니까? 경제시대. 쉽게 말하면 잉여,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그럼 잘 보세요. 이때 경제지대는요, 기울기를 잘 봐요. 완만해요. 불러줘요. 탄력, 비탄력. 탄력죠. 완만하면 탄력이잖아요. 탄력이면 원래보다 경제대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대신에 아래쪽 전용수입은 커지잖아. 다시.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이면요, 이게 커져버리지, 경제시대가. 그러면 밑에 게 작아져, 전용수입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공급의 기울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관계는요,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이다. 비탄력, 탄력. 요거 여러분 앞으로 평생 써먹어야 됩니다. 인생에. 얘가요,
인생 법칙이야, 인생 법칙.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자식 교육시키잖아. 자식 농사 지을 적에, 여러분 자식 농사는요, 빨갛게 키울래요? 파랗게 키울래요? 비탈력으로 키우시고 싶어요? 탄력으로 키우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 여기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 결론. 비탄력이면 공급이 흔하다, 귀하다? 귀하다.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식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비탄력. 자식들, 이게 뭡니까? 서울대학교. 얼마나 공급이 귀합니까? 서울대학교. 흔해 빠진 건 뭡니까? 전문학교. 아주 하류대학. 누구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갔다. 자식 농사를 이렇게 짓게 되면요. 졸업했다. 잉여가 이만큼 커져버립니다. 얘가 뭡니까? 연봉. 남들보다 연봉보다 훨씬 더 이게 잉여분이 크거든요. 몇 억씩 하니까. 의사가 돼봐요. 의사가 얼마입니까? 서울대 의대 나왔다 하면 한 거다. 이게 큰 게 아니고 이게 커요. 잉여가. 얘가 크다 이 말입니다. 잉여분이. 그래서 얘 억대 연봉. 특히 옵니다. 사조 딸린 자격증입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변리사, 감염평가사, 공인회계사. 얘가 뭡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공인중개사는요? 묻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빨간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중개사는요, 요거야. 파란 사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많이 뽑잖아. 1년에 막 2만 명씩 뽑으니까. 중개사는 많이 뽑으니까 이것도 전년 수입밖에 없는 거고, 잉여가 있다 없다 없어. 넘치는 게 중개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예, 귀한 자격증, 의사, 변호사 이런 자격증은 공급이 기회 적게 뽑으니까. 확인만 해버리면 연봉이 수억해. 이게 전부 다 잉여거든, 잉여. 예. 되시겠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중개사는 넘친다고 해야 돼, 자격증. 탄력적인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공부하시죠? 어쨌건 자격증 따면 돼. 학교 가세요. 아무리 많이 뽑아도. 예. 자격증이 몇만 명 넘치잖아. 합격하되 어떻게 한다? 합격한 다음에 실무하죠. 실무를 이렇게 만들어. 실무를. 그러니까 실무하게 되면 나는 경매 전문이다. 누구도 못 따라오게. 나는 상가 전문이다. 나는 심지어 분묘기지, 무덤 전문이야. 그 사람들 돈 엄청 잘 법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중개 실무 능력만큼은요, 누구도 못 따라오도록 귀하게. 비트라 만들어버리면 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 쉽게 합격부터 하고, 실무만큼은 누구도 못 따라오게.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연봉이 커지거든요. 되시겠죠? 이거로 경제지대가 돼요. 그럼 결국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다. 수직이죠. 예.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100% 전부가 뭐가 된다? 경제지대가 되고 전용세는 0이 되고 없지. 자, 그래서 방금 체크했죠? 경제지대하게 되면 항목 2개, 전용세를 초과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 절,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확인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자, 거의 4시간 가까이 입지선정 그리고 나머지는 것까지 전부 다 참고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50페이지.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 자, 정책 파트는요. 자, 진도 조금 더 나가겠는데요. 먼저 제1절. 부동산 문제는요. 저는 패스합니다. 왜? 최근에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패스해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제2절. 부동산 정책이 종합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14번 나왔고. 얘는요. 전반적으로 수업 때 매 시간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과정은 포인트만 짚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 네모 2번.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잘 나와요. 목차 2번.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하게 되면요. 괄호 2번. 실패의 원인이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생긴 외모. 어떻게 암기했다? 불공정 외모. 따라서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규모 경제. 불공정 외모라고 암기를 시켜드렸고요. 목차 2번 내려가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또 매 과정마다 안 빠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만 보겠습니다. 그럼 1번. 외부 효과란 경제 주체가 밑줄합니다.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밑줄. 시장을 통하지 않고입니다. 통하여 속지 마시고요.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손해 또는 이익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요. 2번 종류 표가 나와요. 왼쪽은 정의 외부 효과, 오른쪽은요 부의 외부 효과. 먼저 정의 외부 효과는 유리한 영향을 주더라. 다른 말로 핀피 현상이죠. 그러면 아래 보니까 비용과 편익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큰 것만 밑줄 하세요. 비용은요 사적 비용이 크다. 사적 비용 밑줄. 편익은요 사회적 편익이 크다. 사회적 편익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예를 들었죠. 예를 들면 개인 공원을 만들었다. 공원. 땅 부자가요. 공원 만드니까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잖아. 무슨 비용? 사적 비용.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더니 편익은 주민들이 많이 보죠. 전체가 편익을 본다. 사회적 편익이 크더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만들었는데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보게 되면 한 칸 내려가서 좁게 만들어요. 과소 생산 동그라미. 한 칸 내려가서 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부의 외부 효과는 불량량이죠. 다른 말로 민비 현상이고 이런 얘가 바로 환경오염, 공해성 공장. 공장이 공해를 마구 그냥 뿜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비용과 편익 보게 되면 비용은요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밑줄 하시고요. 편익은요 사적 편익이 크다. 밑줄 하시고 공해성 공장은요 공장만 이득을 봐요. 사적 비용, 사적 편익입니다. 공장만 이득을 보고요.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니까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공장만 생각하면 많이 만들죠. 내려가서 과대 생산 동그라미. 한 칸 내려가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밑줄. 목차 4번 내려갑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6번 나왔죠. 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나오면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그러면 3칸 나와있죠. 첫 번째 토지형 규제 방법은요. 동그라미 2번으로 모두 밑줄 하세요. 용도 지역지구제, 정부의 각종 인가 허가, 토지형 규제가 되고요. 내려갑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은요. 2번 모두 밑줄. 도시 재개발, 토지 수용, 토지 은행제도, 택지 공유개발 모두가 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내려가죠. 간접 개입은요. 2번 모두 밑줄. 금융, 보조금, 조세, 개발 부담금. 요거 첫째 보고 암기 기다렸죠.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금보조개. 차례대로 금보조개 납니다. 금융, 보조금, 조세, 개발 부담금, 금보조개 암기했습니다. 목차 5번 내려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몇 번 나왔다? 7번요. 4개 모두 묶어주세요. 얘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많이 나왔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TDR 제도, 공한지세, 종합토지세, 재개발 부담금제 현재 없습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이제 지문 빨리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문 연습. 오늘 마지막 지문 보세요. 문제 5번. 다음은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기출문장이네요.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시장 실패의 원인은 시장 실패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불공정 외무. 안개 있죠? 불공정 외무. 공급 독점 맞습니다. 공공재 맞죠? 완전 경쟁 틀렸지. 불자가 빠졌네요. 불안전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틀렸습니다. 불안전 시장. 그리고 정보 비대칭 외벽화 모두 맞고요. 하나만 틀렸다. 완전 경쟁 틀렸고 불안전 경쟁 시장. 불공정 외무 틀렸습니다. X. 2번요.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사회적 적정량보다는 당연히 적게 만들죠. 그래서 과소 생산 맞습니다. O입니다. 기출문장. 자, 4번도 기출문장이에요. 외부 효과는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시장기구를 통하여 들렸지.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X입니다. 자, 5번, 6번, 7번, 8번 계속 외부 효과입니다. 5번. 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인 최적량보다 많이 만들죠. 과다 생산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많이 만든다. 과대 생산 O입니다. 6번. 정의 외국으로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 적정량보다 적게 만든다. 맞죠? 과소 생산 적게 만든다. O입니다. 7번요. 부외 외벽화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는요,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기출문장이죠. 다음에 8번. 부외 외벽에 대한 규제는, 자, 정부가 규제하면요, 규제하면 공급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네,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감소하는 만큼 부동산 가치는 상승력을 가진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 맞습니다. O입니다. 9번, 10번 묶어주고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입니다. 9번. 정부가 시장에 공급자, 수요자 역할로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공영개발, 구획정리사업, 토지은행,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있다. 모두가 직접 개입 맞습니다. O입니다. 10번요.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은 금보조개. 그래서 금융 맞죠? O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다음 주에 정책 다 마치고 투자론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